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학어서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이 물형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에 대해서 몇 각만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 구롱혈하고 기인 안자혈하고 금반 옥호혈하고 금어 상수혈하고 금체 개벽혈하고 금체 낙지혈 이 6개를 놓고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시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알으셨으면 해서 본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혈을 찾아도 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좌양은 어디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맥을 사람들이 지금 지사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 거는요, 대부분이 가서 보면은 맥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묘지를 쓸 때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 반뜨되게 써요. 반뜨되게 천관을 파요. 이건 아주 크나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맥을 따라서 천관을 파고, 그 천관을 파고 시신을 모시는 곳이 천관이라고 그렇습니다. 땅을 파고 관을 묻는 곳, 시체를 묻는 곳, 이것이 천관이에요. 땅을 뚫고 관을 묻는다 해서, 시신을 묻는다 해서 천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서 보세요. 요즘에는 매기고 무시고 필요 없어요. 가서 쓰는 데를 보니까 말은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는 그분도 지사이시고 잘 아는 분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맥을 떠나부르고 아무것도 없이 반뜨되게 간을 놔버려요. 자양하고 똑같이. 이거는 백해 무익은 합니다. 전혀 아무리 대해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묘쓰는 방법 자체가 틀려버리거든요. 왜 그런 거는 음양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맥이 어떻습니까? 맥이 양맥으로 들어오면은 음혈로 맺습니다. 그래서 맥을 찾아서 천관을 놔야죠. 그런데 맥은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속에 묻는 간을 이렇게 반뜨되게 놔요. 여기 토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반뜨시게 놔버립니다. 자양오고.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써서는 좋은 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혈이라 하더라도 발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은 지사가 큰 그 묘를 써주고 지사가 큰 애군을 당합니다. 왜 그런 거는 혈을 갖다 건드려 놓고는 화만 나게 만들어 놨으니 지사가 좋겠어요. 그래서 천장집이, 혈은 천장집이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다는 다고 했는데, 어쩌든지 묘지 쓰는 법부터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용은 어느 정도 다 용은 압니다. 산이 출렁출렁 내려오고 고부라지고 일어나고 봉우리를 세우고 또 내려오고 기복 굴고 하는 것이 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은 큰 산 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용이에요. 그래서 용새라고 그러죠. 그런데 맥은 똑같이 굴러오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하지만은 맥은 현무에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현무까지를 용이라고 하고
용우세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무와 과엽에서부터는 맥입니다. 맥이 무슨 영에서 무슨 맥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슨 좌를 하고 무슨 득수를 하고 무슨 파를 해 가지고 무슨 안산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맥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반드시 나요. 그런데 맥이 옆으로 들어오면은 묘지는 어떻게 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맥을 따라서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파고 놔야 돼요. 그래서 순맥에 순장을 하고 역맥에는 역장을 거꾸로 놔라 그랬어요. 묘도 머리가 시신의 머리가 발끝 되는 평상시 쓰는 발끝으로 쓰는 법도 있어요. 이것이 역장법입니다. 극히 드문데 그래서 맥을 따라서 이렇게 천간을 놓고 묘지를 둥그스름하게 봉분을 한 다음에 자양은 또 따로 놓습니다. 자양은 안산을 보고 찾아서 놓는 것이고 천간 땅을 파고 간을 묻는 것은 맥을 찾아서 놓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대부분이 요즘 지사들이 그렇게 안 써요. 자양하고 천간하고 똑같이 파버려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 같으면 남잔지 여잔지 불구잔지 뭐든지도 모르고 사람이라고만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앉아있는 사람인지 서 있는 사람인지 옆을 보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묘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묘지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발복이 오겠어요? 맥도 안 맞춰버리고 천간에 있는 시신하고 합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망인과 맥과 합을 맞춰 놓는데 뻥 반투시 나버리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묘 자리가 아주 좋은 곳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무슨 생이 들어가서 무슨 성씨가 들어가서 발복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맥을 찾아서 무슨 생, 육식갑자 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자생, 을축생이면은 갑자, 을축, 해중, 금이니까 금생이에요. 그래서 맥이 들어와서 토맥이면은 토생금에서 좋겠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맥을 떠나버리고 좌양 어떻게 반듯하게 파버려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지사들이 하고, 많은 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묘 쓰는 데를 가서 구경을 해보면 그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분도 아는 분인데 무일학할 수도 없고 그렇구나 하고만 말아버리는데, 생각으로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렇게 써서는 절대 아무리 대혈이더라도 발복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만일에 그렇게 쓰다가 용상팔살이나 걸려버리고 거기서 내두살이나 걸려봐요. 지사 당장에 3년 안에 지사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혈천은 함부로 건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묘지를 쓰는 법이 108개가 있어요. 108가지가 있고 그 뒤에 부수적인 것도 많은데 크게 정해진 것만 108가지인데 그 중에서 줄이고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맥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그 강의 해 드릴 텐데, 이제 무령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나가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 강의가 나가야
혈을 찾아서 무령을 찾아서 무슨 무령에는 뭐가 안산이 되고 뭐가 천간은 어떻게 놓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첫째 순장법이 있습니다. 순장법은 맥이 반듯하게 나오니까 앞을 보고 맥 따라서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놓는 것이 순장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장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장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맥이 그냥 획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획 돌아서 거꾸로 조산을 보고 거꾸로 안 갔어요. 이거는 거꾸로 맥기 따라서 천간을 한다겠죠. 그러면 관을 묻을 때 거꾸로 묻어요. 이것이 역장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장법이 있고 또 철장법이 있어요. 철장법. 철장법이라 하는 것은 맥이 끝나는 곳으로 가서 딱 올려 붙여서 맥하고 붙여서 천간을 하는 것이 철장법입니다. 그리고 계장법이 또 있어요. 10개자 계장법. 이 계장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난대와 정의가 있는 부위에다가 묘지를 쓰는데, 그런 게 인중이 혈인데 난대와 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것이 계장법이에요. 탁 열어놓고 쓰는 것이 계장법이다. 그런데 그러면 특이한 곳에다가 묘지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낙산이 있어야 된다. 계장법에는. 그리고 천장법이 있어요. 뚫고 쓰는 거. 맥을 뚫고 쓰는 묘지를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법은 맥이 오다가 허리에서 옆으로 살짝 돌아요. 그래서 맥을 뚫고 가운데를 뚫고 들어간다 해서 천장법. 그래서 천장법으로 묘지를 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묘지도 옆으로 돌아 앉아서 자양도 놓고죠. 그래서 이 15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묘지는 어떻게 쓴다, 맥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묘지는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법이 있어요. 떠날 이자. 맥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맥이 너무나 강렬해요. 너무나 강렬하면 맥 옆에다 써버리면 직장살이 되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리고 자손이 급사를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기를 4, 5척을 떠나서 묘지를 쓰는 것이 이장법, 떠날 이자, 떠나서 맥기의 끝에서 사람의 키 4개나 5개를 떠나서 묘지를 쓴다. 이것이 이장법. 또 몰장법이 있어요. 묻혀서 쓰는 거. 맥이 아주 깊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야착게 묘을 파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맥이 깊으니까 그 맥이 나오더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혈토가 나오더라. 팝니다. 이것이 깊이 판다 해가지고 몰장법입니다. 그래서 음맥으로 들어가지고 양맥으로 묻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몰장법은 와국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와국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새의 집이나 하의 집이나 제비의 집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다가 묘지를 여기다 쓰는데, 맥이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깊이 파고 매장을 한다. 묻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법이 있어요. 대장법이라 하는 것은 맥이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참 특이한 것이에요. 이 대장법이라 하는 것은 맥이 양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다가 입수가 살짝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입수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 오른 곳에 올라가서 묘지를 써야 바라보는 게 상대가 오는 맥을 보고 쓰는 것이 대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법이 있고, 또 9번째로는 절장법이 있어요.
절장법이라 하는 것은 맥이 들어오다가 살짝 꺾어버려요. 그런 게 반드시 온 것 같이 보이는데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맥이 들어오다가 꺾어진다. 그러면 맥이 반드시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이렇게 꺾어져 버리니까 꺾어진 곳에서 묘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묘지를 쓰면 안 된다. 꺾어진 곳에서 맥기가 이렇게 꺾어졌으면 꺾어진 곳에서 천장을 하고 파고 시신을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장법. 그리고 10번째로는 돈장법이 있어요. 이 돈장법이라는 것은 흙무더기가 살짝 쌓여진 것 같은 곳에다가 묘를 흙을 치우지 말고 그곳에서 파고 묘지를 쓰는 것이 돈장법. 그러면은 묘를 쓰고 나면은 앞에서 흙무더기 같은 것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돈장법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범장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해서 여러분들이 묘 단기를 이 범장법으로 쓰려면 최소한도 30번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봐서는 안 돼요. 범장법이라 하는 것은 살기를 범해서 쓴다 해서 뇌를 갖다 범해서 쓴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파가망신시키고 묘 쓰자마자 집안이 난리 나고 그래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범장, 뇌를 범해서 묘지를 쓰는 법인데, 뇌를 범해서 쓴다 하는 것은 맥이 강력하게 돌았다가 느슨하게 돌았다가 또 강력해졌다가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뇌가 그 안에서 뇌두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맥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 가장 어려운 묘쓰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범장법입니다. 뇌를 범해서 묘지를 쓰는 법.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자리는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자리는 피해버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내범장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범장 했다고 비웃어버려요. 그런데 써놓고 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순겸역장법. 순겸역장이라 하는 것은 이 순하게 오다가 맥이 획 돌아서 역으로 조산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묘지를 써도 거꾸로 돌아 앉아서 조산을 보고 묘지를 쓰는 것이 순겸역장법이다. 그래서 또 순겸축장법이 있어요. 순겸축장법이라 하는 것은 이 산상에서 혀를 맺는데 산상에서 맥이 출렁출렁 오고 맥이 꿈틀꿈틀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다가 입수 부근에 와서는 살짝이 이 고개를 수그리고 순진해져 가지고 가라앉습니다. 여기다 쓰는 것이 순겸축장법이에요. 그래서 14번째로는 역겸순장법이 있습니다. 역으로 맥이 들어오다가 다시 돌아서 순행을 해요. 이것이 역겸순장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겸천장법이 있어요. 역겸천장이라 하는 것은 맥이 좌측으로 뺑 돌아오다가 좌측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양맥이죠. 뺑 돌아다 살짝이 우측으로 돌아앉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찾아서 묘지를 조그만하게 쓰는 것이 천장법입니다. 그래서 역겸천장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묘지 쓸 때에는 묘지가 둥실하고 커버리면은 바람을 타고 살기를 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복개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아주 겨우 그 묘지
이 시신을 묻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연화도수처럼 조그마하게 묘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역겸 천장법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는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외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서 묘세를 쓰는 것이 무슨 법이다, 순장법이다, 절장법이다, 돈장법이다, 역장법이다. 이것을 역장법은 어떻게 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묘지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자 구롱혈. 공자가 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공을 가지고 회령하고 있다 해서 공자구령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자구령혈은 무슨 맥에서 나오냐? 아들자자 맥에서 나옵니다. 아들자자 맥에서 공자구령혈이라는 혈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생겼는데 이것이 옆으로는 누웠죠? 이것이 자자입니다. 지금 맥이 천심시도를 그릴 줄, 눈으로 그릴 줄 아는 분은 이걸 알아요. 아들 자자처럼 생긴 맥에서 생기는 것이 공자혈인데, 공자혈 중에서도 아들 자자 이렇게 딱 그어놓으면 아들 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 가운데에서 맥이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쫙 옆으로 좌측으로 돌아 앉았어요. 돌아 앉아가지고 청령백오만 중중하게 쌓아가지고 바르게 앉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산이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좌측에서 들어오거나 우측에서 들어오거나 출렁출렁해서 오다가 살짝 돌려서 맥이 이렇게 돌아 앉습니다. 그래서 아들자자 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령혈이라 하는 것은 맥기가 돌아 앉아서 옆으로 돌아 앉으니까 측내예요. 이것이 측내예요. 빤뜨던 정내가 아니다. 내두가 이 혈을 맺는 성진봉이 성진봉이라고 그래요.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것이. 그래서 성진봉이 옆으로 돌아 앉았으니까 옆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어쩌습니까? 지기가 약해요. 약하면 어떻습니까? 보충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반달처럼 생긴 낙산이 있어서 혈처의 뒷내두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혈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정혈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는 안산이 탁월하게 어머니처럼 목산으로 해서 수력에 앉아 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입니다. 공. 조그마한 산이 혈처 앞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예유주가 아닙니다. 예유주는 용이나 이런 혈에서 여유주라고 그래요. 아들자자 맥에서는 여유주가 아닙니다. 그건 공이에요. 공, 둥근 공.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공을 가지고 실용하는 이런 혈이다. 그래서 이런 혈에서는 부마, 예를 들어서 왕의 딸하고 장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거부가 나옵니다. 아주 잘 싸는 거부가 나와요. 그래 청룡과 백호가 아주 잘 싸줬죠. 안에서 싸주지 밖에서 싸주지. 그래서 수구도 안전하게 돌아나고, 그래 와금니들 역시 유국으로 해서 탁 맺어졌는데, 물 역시 양쪽에서 역팔자로 해서 앞에서 합금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을 뺑 돌아가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재물이, 이 묘지를 쓰면은 재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거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인안자혈이다. 기한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기인안자혈인데, 목성체의 산이에요. 안에 든 것은. 이것은 목성체의 산인데, 목성체의 산에서 밖에는 토성체의 산이 의자예요. 목성체는 안에 들었으니까 사람이고. 그래서 목성체의 산이, 그리고 좌우에다가 일월사를 두고, 앞에는 어떻습니까? 공손하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이로 종이 주인한테 공손하게 엎드려서 명령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한 것이 안산입니다. 이래서 아주 좋은 혈로 맺어졌는데, 혈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탄혈에다가 37단자 탄혈이라고도 하고, 국은 와국, 이렇게 푹 원폭에 들어간 곳에다가 맺었기 때문에 와국에서 탄혈로 맺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미미하게 이 가운데서 살짝 솟아요. 이렇게 생긴 원폭 들어간 곳에서 살짝 솟습니다. 그래서 솟은 가운데 찾으면 거기가 바로 혈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혈이 금반옥호혈이라, 금반옥호라 하는 것은 무슨 혈인 거는 혈이 쟁반을 놓고 술을 따라 먹는 혈이다. 그래서 쟁반과 술잔, 쟁반을 반반, 그래서 혈은 도련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반옥호라는 것은 혈은 토혈이요, 신선이 술을 따라 먹는 혈인데, 이런 것들이 잔이에요. 여기는 쟁반이고, 그래서 도렬 반반의 쟁반은 반반하죠. 밥상 동그라문 거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처가 밥상이 둥근 밥상과 같아요. 그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정상적인 혈이에요. 솟아야 혈이 된다고만 생각지 마세요. 도렬은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거나 살짝 솟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반옥호혈은 살짝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에 복토를 했었어요. 밖에서 흙을 갖다가 퍼다가 날라가지고 도두고 묘을 쓰는 것이 이 금반옥호의 특징인데, 그럼 땅을 안 파냐? 이 깊이 안 파냐 하면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깊이를 파되 흙이 옆에 있는 흙을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묘지를 쓸 때 밖에서 흙을 쳐다가 봉분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흙은 어느 방향에서 팝니까? 아무 데서 파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압방에서 파오든가 생문방, 생기방에서 파오든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파는 것이 없으면 천덕방이나 월덕방에서 파옵니다. 그러나 첫째 제일 육압방에서 파오는 것이 정 바른 방법입니다. 왜 그런 거는, 혈처에 물이 있으면 육압방은 움푹 파면은 혈처에 물이 없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혈처에 물이 있으면 육압방에다가 샘 하나 파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육압방에서 흙을 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방에서 파와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흙을 파오지 말 것,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금어상수혈. 그러면 금어상수혈이라 하는 것은 무슨 혈인 건, 물고기가 잉어혈이라고도 그러죠. 물고기가 물을 먹으면서
위로 물을 타고 올라가는 혈, 그래서 금어상수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어상수혈이라는 것은 한나의 잉어가 물을 타고 올라가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어쨌습니까? 잉어는 바위가 없을 것 같죠.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바위가 많습니다. 조금만 파도 바위가 나오고 바위가 많습니다. 혈이 아닌 곳은 전부 다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석 장만 파도 바위 나와버려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혈처만큼은 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어디로 숨을 쉬고 어디로 먹고 어디로 뱉습니까? 입으로 먹고 아가미로 뱉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쓰었고, 그래서 안산은 산으로 안대를 하는 거야. 안산을 놓는 거 아니에요. 잉어는 반드시 물로 안을 하고, 물이 없을 경우 이때에는 어디랍니까? 수성체의 산으로 안산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슨 무령에는 어떻게 혈을 맺는다. 그러나 참 힘들 것 같지만은 상당히 알아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은 어렵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무장무장 어려워져 버려요.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가버립니다. 어렵다 무엇을 찾으려고 막 하면은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진장 더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풍수지리학만큼은 이렇게 된 게 이것이 그것이구나,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야 빨리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 알아갖고 두 개, 세 개 막 알아가면은 끝까지 파지기 때문에 연이어져 갖고 내중에는 뒤숭숭해져 갖고 아무것도 몰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금체계백이라, 그러면 무엇인 거는 금비녀를 걸어 놓은 혈이다. 그래서 토성체에서 금토생 해서 금비녀를 옆에다 걸어놓은, 화장대에다 걸어놓은 형인데, 이 안산은 반월형이, 둥그스름은 반월형이 로 안산을 놓아야 되고,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금체낙지예요. 금체낙지는 비녀를 빼서 땅에다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비녀는 어떻습니까? 비녀라는 것은 목성체 산에서 출렁출렁 이렇게 길게 내려가서 여기다 맺는 혈이 금체낙지의 비녀예요. 비녀에, 이게 비녀 대가리고, 목성체 산이 비녀 대가리고, 이거는 수성체 맥으로 내려가는데 수성체인 듯 토성체인 듯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끝에서 혈을 맺는데, 맥이 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밀어내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리 잘 떼어도 밀어내요. 이게 전라남도 한평군 모산리를 가면은 이 금체 낙지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2대를 했는데 8년 동안에 단상에 한 번도 못 써보고 나온 분이 계세요. 후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우둔하지만은 그래도 잘 때예요. 다 겁으로 살고 사람들이 또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금체낙지에서는 영리한 사람이 안 나온다. 인물은 수려해요. 비녀 대가리가 아름다우니까 인물은 수려한데, 이게 맥이 길게 내려가고 두텁게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밀어놓고 우둔합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체낙지는
낙지 옆에는 반드시 아들 자자 맥이 있어요. 아들 자자 맥이 있으면 또 어머니가 있겠죠. 그래서 모산, 모자가 들어가고 자자가 들어가는 동마을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찾아보시면 거기에 진실은 혈이, 대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17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18강에서는 좀 같은 혈이면서도 맥이 어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